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에서 2028년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35년쯤 상업적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견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며 우리나라 사용량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심해 광구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이 물리탐사, 탐사시추, 상업개발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배석하여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4분의 3이 가스, 4분의 1이 석유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 추정 매장량의 가치가 현 시점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덮기 위해 회사 문서를 위조해 입마금 용도의 돈을 지급한 성추문 입마금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로 지난해 3월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됐던 그는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무죄이며 진짜 판결은 대선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대선 출마 요건은 35세 이상 시민권자,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일 뿐이어서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뉴욕 맨해튼 법원의 배심원단은 그의 3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성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마금 용도의 13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 비용을 가족회사 트럼프 그룹의 법률 자문비처럼 조작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은 법 위에 아무도 없음을 보여줬다고 반겼습니다. 형량은 7월 11일 선고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4일 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그의 뉴욕 거처 트럼프타워 앞에서도 지지를 외쳤습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며 11월 5일 대선에서 심판받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대선을 약 5달 앞두고 나와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만큼 법원이 선고한 재산분할 액수는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SK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며 SK는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긴박한 상황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자산 대부분은 주식입니다. 그는 SK 지분 17.73%를 바탕으로 다른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약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 SK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은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SK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SK 실트론 지분 29.4%를 매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SK 지분의 가치를 높여 담보대출 여력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원 마련 해법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SK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SK 주식을 나눠받으면 SK가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노 관장의 심경 변화가 기존의 SK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에서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720개의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살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일 밤 8시경부터 2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국에서 720여 개의 오물풍선이 식별되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낙하된 풍선을 수거하고 있으며 내용물은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은 풍선 부양 원점부터 감시 정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안부,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국민들에게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약 1000개의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보냈으며 2일 오전에도 서해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신호를 탐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오물풍선 살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GPS 전파 교란 공격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이달 중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대량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기 전에 재판매 사업자가 문자 중개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4월에 이동통신 사업자와 문자 중개 사업자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통위와 키사는 인증심사와 승인, 위반 사업자 제재를 담당합니다. 이동통신 3사는 문자 중개사 관리, 문자 중개사는 재판매사 관리와 전송 자격 인증, 차단을 담당합니다. 키사는 불법 스팸 발송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보합니다. 키사의 정원기 단장은 대량 문자 스팸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박, 주식,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사는 또한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 제한 조치도 시행합니다. 이는 다수 신고된 발신번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50건 이상 신고된 번호는 3개월간 차단됩니다. 정 단장은 시범 운영 결과 7만 4천여 개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414만 건의 문자 스팸 발송을 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주요 5개 주의 에너지 시설이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폭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미사일 53기와 드론 47기 등 총 100기를 발사했으며 상당수가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위산업단지의 에너지 시설과 서방 무기가 보관된 창고에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6월 2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에 따르면 창어 6호는 이날 아침 달 뒷면의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했습니다. 창어 6호는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하는 세계 최초의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창어 6호는 총 2kg의 시료를 채취해 이달 25일께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간 달 표면 샘플 채취는 모두 달 앞면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창어 6호의 성공은 인류 최초의 성과가 됩니다. 이번 성공은 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로 중국은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6월 4일 화요일인 내일은 한반도가 동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으며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커서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쌀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최대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